승무패 60회차 현미경 분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픽은 방향성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화요일 배당 변화나 추가적인 결장자 정보를 반영을 해서 최종 구매 픽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PSV 대 위니용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PSV 승리로 75%가 몰려 있는데 이 위니용이라는 팀이 상당히 복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기에 리그 명문 팀이고 이번 시즌에도 벨기에 선두 자리를 달리고 있는데 제가 무승부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PSV가 시즌 초반에 상당히 실점이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자국 리그 5경기를 치러서 8실점을 당하고 있는 PSV이기 때문에 클린시트가 단 한 경기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경기 PSV의 수비 불안감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 개막 전에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PSV가 위니용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는 양팀 모두 주전자원들이 대거 빠졌던 프리시즌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위니용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 플로루투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위니용 역시 원정에서 공격력이 떨어진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승무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위니용 같은 경우에는 PSV와 다르게 이번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PSV의 수비 불안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빌바오 대 아스날 경기인데 이 경기 아스날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승무패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핵심 측면 자원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알라베스 상대로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책골이 나오면서 오히려 무승부가 아니라 알라베스에게 홈에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빌바오가 니코 윌리엄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는 공격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스날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빌바오 대 알라베스 구도와는 다르게 빌바오 대 아스날 구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 조금 더 주도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빌바오가 언더독 입장에서는 아스날을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아스날 역시 수비수 살리바 그리고 측면 자원 사카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근히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말 빌바오 대 알라베스 구도 같은 경우에는 빌바오가 탑독 홈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였다면 이번 경기는 아스날이 좀 더 탑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빌바오 대 알라베스 구도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안정적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지만 여전히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 선수의 부상 여파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아스날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팀 프리시즌 맞대결 역시 아스날이 3대0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아스날 사이드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레알 대 마르세유 경기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말 경기 승리를 거뒀는데 이 레알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퇴장자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라리가에서 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이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르세유가 조금 안 좋은 것이 이번 시즌 자국 리그앙 프랑스 리그앙 경기에서 원정에서 2경기에서 2패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레알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수 은바페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6경기 6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레알이 우세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측면 공격수 그린우드 선수가 3경기에서 2골 3도움을 올려주고 있지만 레알 원정에서 그린우드 선수가 얼마만큼 활약을 해줄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정에서 리그왕에서 이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마르세유가 레알 원정에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세 번째 경기는 레알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벤피카 대 카라바흐 경기 벤피카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는데, 이 벤피카가 조금은 쎄할 수 있는 것은 주말 자국 리그 경기에서 통수를 쳤습니다. 산타클라라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히면서 벤피카가 홈에서 주말에 통수를 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이 산타클라라와의 홈경기에서는 한 명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벤피카가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벤피카가 공격수 파블리디스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3경기 2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벤피카의 승리 가능성이 무난해 보이지만, 주말 자국 리그 경기에서는 벤피카가 이변 통수를 쳤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기 유벤투스 대 도르트문트 경기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세리에 A 개막 이후에 3연승을 질주하고 있고, 무엇보다 주말에 인테르와의 경기에서도 4대3 난타전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고, 이 도르트문트 역시 분데스리가 개막 이후에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기라시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의 기라시가 최근에 리그 3경기 연속골 4골을 넣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어디까지나 도르트문트라는 팀이 홈에서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항상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하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6번) 경기 토트넘 대 비아레알 경기, 이 경기 토트넘 승무, 토트넘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여전히 토트넘이 유리해 보이지만 이 비아레알이라는 팀이 라리가에서 복병에 위치한 팀이고, 특히나 비아레알이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 점유율을 별로 많이 가져가지 않지만 선수비 후 역습 한방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말 웨스트햄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지만 어디까지나 웨스트햄이 한 명 퇴장자가 발생했던 경기이고,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그러니까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는데, 이 당시에 토트넘이 원래 이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의 경기 스타일을 버리고 홈 경기에서 굉장히 패스 축구, 점유 축구를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 운영을 하려다가 압박이 강력한 본머스에게 호되게 당하면서 오히려 홈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토트넘이 홈 경기이기 때문에 비아레알을 상대로 어줍지 않게 패스, 점유 축구를 구사를 한다면 비아레알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통계인데, 라리가에서 비아레알이 이번 시즌 경기당 가로채기 횟수가 가장 많고 태클 성공률 역시 5번째로 높기 때문에 만약에 토트넘이 지난 본머스와의 홈경기처럼 어줍지 않게 짧은 패스 그리고 점유율을 올리는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면 비아레알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본머스전과는 비교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것은 이 비아레알이 가로채기와 태클 성공률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본머스보다는 전방 압박이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아레알이 본머스처럼 압박 전술을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토트넘의 주도적인 축구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승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아스톤빌라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만 보면 승무, 브렌트포드 사이드가 맞아 보이고 이미 이번 시즌 승무패에도 들어왔던 경기였는데, 당시에 이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브렌트포드가 빌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고, 특히나 이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말 에버튼 원정에서도 상당히 졸전 끝에 0대0으로 비겼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무려 무득점 침체에 빠진 빌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말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에이스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지만 이번 시즌에도 은근히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 브렌트포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아니라 리그컵, 그것도 32강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힘을 주고 나오느냐, 로테이션 유무에 따라서 상당히 갈릴 것으로 보이고, 의외로 이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브렌트포드 감독보다는 확실히 경험치가 많고 타이틀에 대한 이 경험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아스톤 빌라가 4경기에서 2무 2패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리그컵 경기에서 한번 분위기를 반전을 시키고 주말에 리그 경기를 맞이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브렌트포드가 힘을 빼고 나온 상황에서 빌라가 주전 자원들이 대거 출전이 된다면 이 경기는 빌라가 시즌 초반에 좋지 못했던 공격력과 분위기를 한번 반전시키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7번 경기 한번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크리스탈 대 미럴 경기. 이 경기는 액면가로 보면 1부 리그 크리스탈이 2부 리그 미럴보다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지금 80%가 크리스탈 팰리스로 몰려 있는데, 이 경기는 저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2변, 미럴 쪽 2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 주말 승무패 경기 제가 무승부 2변 적중을 시킨 바 있는데, 당시에도 크리스탈 팰리스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인데 오히려 팰리스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경우에는 말릴 수가 있고,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 선수가 아스날로 이적이 된 상황에서 공격수 사르 선수까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팰리스가 골 결정력 난조까지 보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썬더랜드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미럴전에서도 경기는 주도하지만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6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2승 4무 무승부가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무승부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미럴이라는 팀 2부 리그에서 굉장히 끈적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번 시즌 2부 리그 원정 경기에서 오히려 3경기 2승 1무패, 원정에서 지지 않는 스탠스가 있는 미럴이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썬더랜드와의 경기 주말 리그 경기 통계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6%의 점유율,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이었던 30%의 점유율보다 20%가량 더 많이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고, 슈팅 숫자 14대 6, 기대 득점 1.77대 0.36으로 경기 내용은 압도적이었지만 0대0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럴 상대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썬더랜드전처럼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경우에 미럴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는 이 미럴이라는 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미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2부 리그에서도 점유율을 버리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5백, 상당히 밀집 수비를 하면서 뻥축구를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미럴이라는 팀이 통계를 보시면 굉장히 전방 압박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부 리그 압박 통계인데 미럴의 PPDA 수치가 9.4, 세 번째로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PPDA가 낮을수록 전방 압박의 강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 미럴이라는 팀이 은근히 수비적으로 내려앉기만 하는 팀이 아니라 상당히 2부 리그에서는 압박을 많이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미럴이 이번 리그컵 32강전에서 1부 리그팀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자신들의 스타일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압박을 가해줄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은근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반대로 미럴이 1부 리그 팀 크리스탈 원정을 떠나는 입장에서 1부 리그 팀에 대한 존중으로 압박 스타일을 버리고 미럴이 오히려 밀집 수비로 내려앉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는 썬덜랜드전처럼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미럴이 어떻게 나오느냐, 원래 2부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압박 스탠스를 들고 나온다면 오히려 팰리스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만약에 미럴이 2부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압박 전술을 버리고 오히려 밀집 수비를 들고 나온다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해주시고, 한번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8번 경기 미럴 2변픽, 승무로 가시든 승패로 가시든 취향껏 2변을 한번 잡아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3억 원이 이월된 축구 승부패 60회차 국내 배당이 나온 1번부터 8번 경기는 제가 전체 공개로 분석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배당이 나오지 않은 9번부터 14번 경기 나머지 경기는 제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